60세 이후 물을 잘못 드시면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고 결국 신장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는 소화에 좋고 몸에 좋은 하얀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식사 때마다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무가 나이가 들면서 조리법과 먹는 시간에 따라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섭취 방식은 60대 이후 드시면 야간 빈뇨를 악화시키고 신장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분이 높은 무장아찌나 차가운 성질의 물을 밤늦게 섭취한 그룹에서 야간 배뇨 횟수가 3배나 높았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해치는 방식으로 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담당 의사는 이런 효과적인 천연치료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30분씩 앉아서 친절하게 식단 가이드를 해줄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신 가장 빠르고 효과가 즉각적인 처방전, 즉 약을 쥐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성기에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간뇨를 잡기 위해 처방받는 강력한 약물들은 입안을 바짝 마르게 하거나 변비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약으로 잠시 증상만 덮어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에 구멍이 났는데 시멘트로 메우지 않고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 섭취법은 마트에서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흔한 식재료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뛰어납니다. 부작용 없이 신장의 해독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붓기와 염증을 빼주는 무의 놀라운 효능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가 어떻게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고 밤샘 배뇨를 멈추게 하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를 그저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내과 전문 서적과 한의학 고서를 깊이 연구해보면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신장과 방광 시스템을 재부칭하는 강력한 해독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광과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여 소변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내부의 점막이 예민해집니다. 마치 피부가 헐면 작은 자극에도 쓰라린 것처럼 방광 내벽이 헐어 있으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서는 꽉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새벽 2시와 4시에 깨우는 거짓 요의, 즉 가짜 소변 신호입니다. 여기서 무의 첫 번째 기적 같은 효능이 발휘됩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아주 특별한 항염증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씹을 때 알싸한 맛을 내는 주성분인데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방광과 요도에 붙어 있는 나쁜 세균과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항생제는 좋은 균까지 죽이지만 무의 이 성분은 염증 부위만을 타격하여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방광에 붓기가 빠지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예민했던 신경이 진정되면서 밤새 푹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아서 따뜻해야 기능을 잘 발휘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미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물을 드시거나 차가운 무즙을 드시면 불이 꺼져가는 보일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변 횟수가 늘어나고 배탈이 나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물을 익히거나 말려서 조리하게 되면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흙의 기운을 담은 따뜻하고 평온한 성질로 변합니다. 특히 물을 푹 익히면 그 속에 들어있던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위장과 신장은 이웃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위장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면 그 압력이 그대로 방광을 누르게 되는데 익힌 무는 이 압력을 제거하여 물리적으로도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비타민C와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 투석을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깎아서 버리는 그 껍질이 사실은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 핵심 열쇠였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무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의 함량은 다른 뿌리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해는 무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재료를 찾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르게 조리된 무는 방광의 염증을 닦아내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결합했을 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무 섭취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무를 드셔도 소용이 없으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앞서 무가 신장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식으로 무를 드시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신장을 갉아먹는 독을 드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섭취 방법은 바로 밥상 위에 흔한 반찬인 노란 단무지와 짠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절임무입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도 김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단무지를 집어 먹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단무지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나트륨 함량 때문입니다. 물을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은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는 고농도의 소금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혈액 속의 소금 농도를 조절하느라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때 짠 단무지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혈중 소금 농도를 낮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새벽 2시에 깨서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저녁 시간에 드시는 생무나 무생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을 보호하고 천을 유지하며 잠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성질의 생물을 늦은 저녁에 드시게 되면 뱃속이 차가워지면서 방광이 수축하게 됩니다. 차가운 곳에 나가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뱃속이 차가워지면 방광은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생무의 매운맛은 위장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이는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무생채나 쌈무는 해가 떠 있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저녁에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설탕에 절인 무효소나 쌈무입니다. 몸에 조후라고 무로 효소를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효를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막아버립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60대가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데 설탕 덩어리인 무효소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은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 버리셔도 야간뇨의 절반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무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0만원짜리 보약보다 귀한 무 섭취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댓글창에 건강 딱 2글자를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자 여러분의 신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럼 공개합니다. 신장을 되살리고 밤샘 배뇨를 멈추게 하는 기적의 레시피.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생강차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면 무고 생강이면 생강이지 왜 섞어 마시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는 해독과 배출의 왕입니다. 콩팥과 방광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붓기를 빼주는 데는 탁월하지만 성질이 차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특히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차가워진 아랫배를 데워주어 방광의 과민성을 진정시킵니다. 즉, 무가 청소부라면 생강은 보일러 수리공인 셈입니다. 청소도 하고 보일러도 고쳐야 집이 따뜻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여 마시면 신장의 독소는 빠지고 기능은 되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이 되는 무생강차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재료는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무 반 개와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한 톨, 그리고 대추 5알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를 절대 껍질째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 많고 신장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비타민 P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수세미로 흙만 깨끗이 털어내고 껍질은 절대 깎지 마십시오. 무는 깍둑 썰기를 하셔도 되고 얇게 나박 썰기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두껍게 썰면 유효 성분이 우러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얇게 썰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편으로 썰어주시는데 만약 위장이 약해서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생강 양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넣거나 칼집을 내어 넣어줍니다. 대추는 무와 생강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밤에 잠이 잘 오게 하는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간요로 인한 불면증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4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줍니다. 여기서 40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열을 가하면 휘발되면서 그 성질이 변하는데 충분히 끓여 주어야만 신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독하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물의 양이 반 정도로 줄어들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무생강차는 하루에 딱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점심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차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수분이니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고 방광을 비운 뒤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꾸준히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들기름 무나물입니다. 이것은 밥반찬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무와 들기름이 만나면 무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무의 쓴맛을 감싸주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채 썰어서 달궈진 팬에 넣고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볶아줍니다. 이때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대신 다시마 육수를 조금 부어서 자작하게 익혀주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무가 완전히 익어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시고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반찬을 저녁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소화도 잘 되고 밤새 속이 편안하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꿀잠을 자게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방법인데 바로 말린 무차입니다. 흔히 무말랭이라고 부르죠. 무를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영양 성분이 10배 이상 농축됩니다. 특히 칼슘은 생무보다 20배 이상 늘어나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또한 말린 무는 생무보다 성질이 훨씬 따뜻해져서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직접 말리셔도 좋고 시중에서 파는 무말랭이를 사셔도 됩니다. 단, 시판 제품을 사실 때는 표백제나 첨가물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 말린 무말랭이 한 줌을 마른 팬에 넣고 약불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덮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덮어주면 구수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덮은 무말랭이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보리차처럼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일품이라 물 대신 마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엄격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물을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신장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물을 드실 때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칼륨을 빼고 조리하거나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낸 뒤에 조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나 단순한 야간요 증상만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린 무생강차와 들기름 무나물 그리고 말린 무차가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드신 맑은 무차 한 잔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무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밤을 지키고 소중한 신장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무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 식재료들과 반대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식재료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무를 어떻게 조리해 먹어야 신장에 좋은지 그 핵심 비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수도 혼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무도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폭발하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상극인 음식도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와 천생연분인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밤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밤을 신장의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무가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면 밤은 빠져나간 기운을 채워주고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도 함께 느슨해져 소변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밤의 속껍질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과 풍부한 비타민이 신장 기능을 도와 소변을 참는 힘을 길러줍니다. 저녁에 무차를 드실 때 찐밤을 3알에서 5알 정도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2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겨울철 무와 굴은 맛으로도 최고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합을 이룹니다. 굴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아연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하지만 굴은 성질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어 자칫하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이때 무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무의 강력한 소화 효소가 굴의 영양분 흡수를 돕고 굴의 독소를 중화시켜줍니다. 굴국밥에 무가 듬뿍 들어가는 것이 다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비빔밥이나 샐러드를 만들 때 무와 오이를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빵점짜리 조합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물을 먹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비타민C를 통한 혈관 강화와 항산화 효과인데 오이와 섞이는 순간 그 효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2가지를 꼭 같이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살짝 뿌려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가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제 구독자이신 68 새 김 선생님의 사연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평범한 생활을 하셨지만 딱 하나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신호 때문에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셨던 분입니다. 하룻밤에 무려 5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드셔보셨지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변비가 심해지는 부작용 때문에 꾸준히 드시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분과 각방을 쓴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고 하시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앞서 알려드린 무생강차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무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저녁 반찬에서 즐겨 드시던 짠 젓갈과 김치를 치우는 것, 딱 2가지였습니다. 처음 3일간은 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을 채우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와 4시에 어김없이 울리던 거짓 배뇨 신호가 사라지고 하룻밤에 5번 깨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변 줄기에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개운함과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마법 같은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가 신장의 독소를 빼주고 생강이 차가워진 방광을 따뜻하게 덮여주어 나타난 지극히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재료만 넣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김 선생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헷갈리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3가지 핵심 수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우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노란 단무지와 짠지 그리고 맵고 차가운 무생채를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이것들은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붓게 만들고 밤새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소변 유도제와 같습니다. 밥상에서 이 독소들을 비워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꾸기입니다. 평소 습관처럼 마시던 차가운 생수나 커피 대신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무생강차나 구수한 무말랭이차로 물을 바꾸십시오. 맹물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무차는 신장의 필터를 청소해줍니다. 단,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느긋하게 한 잔을 즐기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멈추는 골든타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 3시간의 공복 유지가 여러분의 방광을 쉴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덮이기입니다. 신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손을 비벼서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허리 뒤쪽 콩팥자리를 50번 정도 문질러 주십시오. 그리고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경락이 발바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발과 허리가 따뜻해지면 신장의 혈액 순환이 빨라져 밤새 소변을 농축하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심코 지나쳤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의 귀를 기울이고 소중한 신장을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바쁩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매일 여러분이 드시는 밥상 위의 음식만큼 강력하게 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늘 배운 무생강차 한 잔, 저녁 식탁에서 치워버린 짠, 단무지 한 조각이 10년 뒤 여러분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마트로 가셔서 무 1개를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친구분이나 신장이 약해 걱정하시는 가족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는 검은 머리가 다시 자라나고 신장 기운을 북돋아주는 검은 콩의 비밀에 대한 영상으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후 신장이 약한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님께서 저녁 식사 후 참외 2개를 드시고 3시간 만에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비타민이 많아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매년 기능이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때 칼륨이 가득 찬 과일을 드시는 건 막혀가는 배수구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에는 청산가리와 같은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5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단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50세 이후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바로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일의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신장의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양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은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기며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픕니다.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하며 한 번 생긴 신장 결석은 재발 확률이 80%나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60세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이 약한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참외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참외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참외 반쪽에는 무려 2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으며 보통 깎아서 하나를 다 먹기 때문에 한 번에 섭취하는 칼륨량이 엄청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뇨 작용을 돕는 좋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결국 심장 부정맥을 유발해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칼륨이 많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이라 섭취 시 체내 수분량을 급격히 늘려 부종을 악화시키고 이미 지친 신장에 물을 퍼내라는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참외는 60세 이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금기 과일임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목숨을 걸고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곶감이나 건포도, 대추 같은 건조 과일들은 신장에는 그야말로 농축된 독덩어리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이 좋으니까 말린 것도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거나 부피가 작아서 몇 개 집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은 날아가고 그 안에 있던 당분과 칼륨인 같은 성분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부피 대비 농도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감을 5개 먹으라고 하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습니다. 하지만 곶감 5개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 한 잔과 함께 먹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개 눈 감추듯 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곶감 5개를 드신 것은 사실상 생감 5개 분량의 칼륨과 당분을 순식간에 혈관 속으로 쏟아부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변으로 배출하면 그만이지만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 이런 고농축 칼륨 덩어리가 들어오면은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마치 작은 하수구에 갑자기 홍수가 난 것처럼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고 결국 그 독성 물질들은 고스란히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실제로 명절 때 선물 들어온 곶감이나 건과일 세트를 아깝다고 드시다가 연휴가 끝나고 응급투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70대 어르신 한 분이 평소에는 식단 관리를 잘 하시다가 친구분 댁에 놀러가서 무심코 놔두신 말린 무화과와 곶감을 이야기하며 드셨는데 그날 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결국 119 구급차를 타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 작은 과일 몇 조각이 나를 죽일 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린 과일은 영양 간식이 아니라 신장에는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가 권하더라도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절대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여름철의 제왕이라 불리는 수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간절하실 겁니다. 주변에서도 수박은 물이 많아서 이뇨작용을 돕고 붓기를 빼준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수박은 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펌프 기능이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수분이 90% 이상인 수박을 드시면 그 물이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갈 곳 잃은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퉁퉁 붓는 부종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폐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내 몸 안에서 익사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꼬박 앉아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박 역시 칼륨 함량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수박 2조각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수분까지 더해지니 신장에게는 이중고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박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데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씹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칼륨과 수분이 흡수되어 혈당과 칼륨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름철만 되면 수박을 드시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 급증합니다. 시원한 맛에 잠시 더위를 식히려다 영원히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저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수박이 드시고 싶다면 아주 얇게 썬 딱 한쪽 정도만 맛만 보시고 바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참외, 키위, 말린, 과일, 수박, 이 네 가지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일이 아니라 독극물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 겁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럼 도대체 나는 평생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실 겁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꺾인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망가진 신장을 보호하고 오히려 기능을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독도 주지만 해독제도 함께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아니 오히려 챙겨 드셔야 하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세포를 되살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강민규가 30년 경험을 걸고 추천하는 이 과일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채우신다면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죽어가는 신장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는 첫 번째 과일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다시 살려내고 꽉 막힌 여과 기능을 뻥 뚫어줄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신맛이 강해서 위를 깎아내리거나 자극적일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파인애플의 핵심은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염증 물질과 단백질 찌꺼기들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멜라인 효소는 혈관 속에 엉겨붙은 혈전과 찌꺼기들을 강력하게 분해하여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줍니다. 천연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앞서 경고해드린 바나나나 참외와 달리 칼륨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100g당 칼륨이 100mg 수준으로 바나나의 4분의 1도 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염증 작용을 통해 신장의 붓기를 빼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으로 몸이 자주 붓고 염증 수치가 높았던 환자분들에게 제가 파인애플을 하루 2조각씩 꾸준히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이 맑아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단,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 오히려 해로우니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신장 회춘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봄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딸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실로 거대합니다. 딸기 붉은색의 비밀인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급격히 늘어나 신장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이것이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딸기의 엘라그산은 이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치 녹슨 철을 다시 반짝이게 닦아내듯 산화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딸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비타민C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과일입니다. 하루에 5알에서 8알 정도 씻어서 드시면 신장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와 갈아 드시기보다는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한국 배는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약입니다. 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밖으로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 들어있는 칼륨은 아주 적당량이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결합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지만 배의 수분은 체내 흡수 속도가 적당하여 이뇨 작용을 돕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드신 후에 배를 드시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신장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지 마시고 최대한 얇게 깎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배 한 조각이 여러분의 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타트체리입니다.
일반적인 단맛이 강한 체리와 달리 신맛이 강한 타트 체리는 최근 의학계에서 신장 건강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트 체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요산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되고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신장 안에 유리조각 같은 요산 결정이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신장이 병들겠습니까? 타트체리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캠페롤은 요산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어 신장이 받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또한 타트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타트체리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어 밤새 신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잠을 잘 자야 신장도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타트체리는 생과로 구하기 힘들다면 주스나 원액 형태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원액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시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인애플, 딸기, 배, 타트체리, 이 4가지 과일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망가진 필터를 청소하고 굳어가는 세포를 되살리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섭취 법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칼륨이 뭐길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반대로 항산화 성분은 어떻게 신장을 살리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정교한 과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라는 미세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소처럼 정확하게 균형을 이뤄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균형을 아주 잘 맞춥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시소가 고장나 버립니다. 이때 제가 앞서 경고한 칼륨 폭탄 과일이 들어오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과잉이 아닙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신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추천해드린 과일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지 그 원리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근본 원인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해 신장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녹이 쓰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이나 딸기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 녹을 제거하는 천연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찌꺼기가 껴서 뻑뻑해진 거름망을 깨끗하게 닦아내어 다시 물이 잘 흐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과일 한 조각이 세포 단위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과일들을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치료제처럼 드시는 황금 섭취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칼륨 빼기 세척법입니다. 이것은 신장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병원에서도 가르쳐주는 핵심 비법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시기 전에 껍질을 깎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은 다음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 속에 있는 칼륨의 약 3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궈서 드시면 칼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과정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후 2시간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직후에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것은 신장의 최악의 습관입니다. 식사로 인해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에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신장의 여과장치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반드시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나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간식으로 따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과일의 영양소를 여유롭게 흡수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종이컵 반컵의 약속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배부르게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에 드시는 과일의 총량은 종이컵으로 반컵에서 1컵 분량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씹어서 먹는 과정 없이 액체로 마시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신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침과 충분히 섞이게 드셔야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단을 시작하시면서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과일을 드신 후에 입술이 떨리거나 손끝이 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칼륨 수치가 높아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드신 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규칙들이 모여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작 과일 몇 개 바꾸는 것으로 정말 죽어가는 신장이 좋아질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하고 관리해드린 67세 박영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그분의 사구체 여과율은 40점대로 위험하게 떨어져 있었고 몸속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지 않아 얼굴은 항상 흑빛이었으며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박 선생님은 평소 건강을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칼륨이 많은 참외와 곶감을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천연 비타민을 먹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매일 자신의 신장을 망치로 때리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그 위험한 과일들을 냉장고에서 다 갖다 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파인애플과 배를 반드시 물에 담가 칼륨을 뺀 후 하루 반 컵씩만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식후 2시간 규칙을 지키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물에 담가 먹는 것이 밍밍하고 맛이 없다며 힘들어하셨지만 살고 싶다는 절박한 일념으로 딱 3개월만 해보자며 버티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3개월 뒤 정기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신장 수치가 기적처럼 반등하여 50점대를 회복했고 위험 수위였던 요독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솜털처럼 너무 가벼워요. 붓기가 다 빠져서 10년 전에 꼈던 결혼 반지가 다시 손가락에 들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한 자연 치유의 힘을 믿고 신장을 괴롭히던 독을 치워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지극히 과학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박영자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혹은 이미 신장이 나빠져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방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핵심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저승사자, 바로 참외, 키위, 말린 과일, 수박입니다. 이들은 달콤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약해진 콩팥새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칼륨 폭탄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의 신장을 다시 뛰게 할 4가지 구원자, 파인애플, 딸기, 배, 타트, 체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과일들은 막힌 혈관을 뚫고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실천하는 결단력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위험한 과일은 치우고 기적의 과일을 물에 담가두는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당신이 투석실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신장이 안 좋거나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막아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진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